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리프팅 시술을 받았는데 불과 한 달이 넘기지 못하고 다시 얼굴선이 무너져 내리는 현상. 단순히 나이 탓 때문이다 라고 돌리고 계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피부가 무너지는 진짜 원인은 진피층 깊숙한 곳에서 콜라겐을 합성하고 방어막을 형성하도록 조절하는 핵심 기관, 즉 내분비 대사 신호의 균형이 흔들렸기 때문이거든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승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진피층의 콜라겐 지지 구조가 붕괴되고 있는데 표면에만 고가의 약물을 주입한다고 해서 구조적인 하강은 막을 수 없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주름을 메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난소와 부신 그리고 췌장에서 보내는 신호의 문제를 깊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피부 진피층에서 실시간으로 콜라겐을 합성하고 있는 세포인 섬유아세포입니다. 섬유아세포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만드는 핵심 세포이지만 그 속도와 품질을 조절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스트로겐인데요. 혈액을 타고 이동한 에스트로겐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 베타에 결합해 핵으로 신호를 전달하고 이 과정을 통해 콜라겐 합성의 속도와 질이 더 유리하게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난소 기능이 저하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강력한 물리적 자극을 주더라도 섬유화 세포의 반응은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포함한 스트레스 반응축까지 흔들리게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데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생존을 위협하는 위급 상황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신은 생존에 필수적인 코르티솔을 생산하기 위해 체내 자원을 우선 독점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부 탄력이나 면역을 담당하는 DHA나 에스트로겐의 전구체, 즉 호르몬의 핵심 원료인 프레그네놀론까지 끌어다 쓰게 되는 거죠. 프레그네놀론 스틸, 일명 원료 강탈 현상이라 불리는 이것은 피부로 가야 할 재생 자원이 생존을 위해 고갈되는 과정인 셈입니다. 또 과도한 코르티솔은 말초 혈관을 수축시켜 피부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까지 줄여서 피부 순환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밤만 되면 얼굴이 붉어지거나 트러블이 올라오시는 분들 계시죠? 이건 코르티솔 리듬에 문제가 생겨 야간에 낮아져야 할 코르티솔 수치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염증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는 생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속의 건조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갑상선 기능 문제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전신 대사 속도를 결정하는 조절자거든요. 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피부 세포의 분열과 탈락 주기가 지연되고 피지성과 땀샘의 대사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지와 땀이 적절히 혼합되어 형성하는 약산성의 천연 보호막 생성이 중단되니 건조증이 발생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식습관으로 인한 인슐린 시스템의 오류는 얼굴선을 망가뜨리는 핵심 기전으로 작용하는데요.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로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높게 유지되면 신장 세뇨관에서 나트륨 재흡수가 늘어나서 나트륨과 함께 수분을 체내에 더 많이 가두게 되거든요. 더 심각한 건 혈액 속의 과잉 포도당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만드는 당독소, 최종 당화 산물인데요. 이 물질은 피부의 콜라겐 섬유 사이에 침투하여 끈적하고 딱딱한 교차 반응을 늘려 피부의 탄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마이야르반은 당분이 단백질과 엉겨붙어 변성되는 이 과정을 거친 콜라겐은 피부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탄력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혹시 피부 트러블이 계속 끊이지 않는다면 장 내벽의 장벽 기능 저하 또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장과 피부, 언뜻 생각하면 따로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장 점막이 손상되어 세포 간의 결합이 느슨해져 장 투과성이 증가하는 장누수증후군이 발생하면 그 틈으로 장내 유해균이 뿜어내는 세균 독소인 지질다당류 같은 성분이 혈관으로 침투하게 되죠. 혈류를 타고 온몸을 순환하는 독소들은 전신 염증 신호를 일으키고 피지선이 발달하고 혈류량이 많은 안면부, 특히 턱 주변처럼 반복적인 염증이 쉽게 생기는 곳에서는 더욱더 염증 악화를 유발합니다. 내장 지방 또한 단순히 에너지 저장고가 아니거든요. 비대해진 지방세포는 TNF-알파나 인터루킨6 같은 강력한 염증 유발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내분비 조직처럼 작용하면서 진피층의 콜라겐 분해 효소인 MMP를 활성화해 콜라겐을 오히려 분해하는 방향으로 기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염증을 가속화하는 또 다른 원인은 여러분이 섭취하고 있는 지질의 비율인데요. 옥수수유나 콩기름 등 오메가6 지방산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메가3와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서 세포막의 유동성을 떨어뜨려 불리하게 작용하고 딱딱하게 마치 경화처럼 만들거든요. 고가의 앰플을 사용하더라도 피부 개선이 없다면 혹시 내가 먹고 있는 식단이 세포막을 경화시키고 유효 성분의 침투 자체를 막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식단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따라해 보세요. 그 첫 번째 단계로 철저한 공복 시간 확보가 대사 재설계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복은 무작정 굶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 섭취 중단이 12시간 내외로 길어지면 인슐린 수치가 기저 수준 이하로 하락하게 되고 세포 스스로 내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오토파지, 자가 포식 시스템이 촉진되거든요. 공복 시 느껴지는 허기야말로 체내 노폐물이 지금 연소되고 있다는 반가운 신호임을 기억해 주세요. 물론 인슐린 투여나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나 임신, 저체중, 만성질환이 있거나 고령이신 분들은 공복 루틴 전에 의료진과 한번 상의 후에 진행해 주세요. 공복과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수면의 절대 시간입니다. 주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는 잠든 직후 깊은 수면이 나오는 시간으로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이 집중적으로 분비되어 조직 복구를 수행하는 시간이거든요. 특히 멜라토닌은 단순한 수면 유도제가 아니라 기름에 잘 녹는 친지질성을 띄워서 세포막을 통과해 미토콘드리아 내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여기서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의외로 기상 직후의 광자극인데요. 아침 햇볕은 생체 리듬을 리셋해서 밤에 멜라토닌 리듬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생체 리듬의 주기는 기상 직후의 빛 노출로 설정됩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걷고 10분간 햇볕을 보는 행위가 야간의 피부 재생 프로세스를 구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허벅지 근육을 활용하는 것도 필수적인데요. 피부 좋아지라고 스쿼트를 하라니 뚱딴지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 근육은 단순한 힘의 원천은 아닙니다. 스쿼트와 같은 하체 운동 시 분비되는 이리신 또한 전신 염증 수치를 낮추고 피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활성도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체 근력 운동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근육량 감소가 피부를 방어할 항염증 호르몬 또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근육 운동과 병행해서 내곤욕을 통한 혈관 자극도 도움이 됩니다. 냉수와 온수를 오가며 급격한 온도 변화를 가하면 신체는 이를 유익한 자극으로 인식하거든요. 이때 발생하는 열 생산 반응은 말초 혈관을 강제로 수축하고 확장시켜 피부 말단까지 혈류 공급을 도와주는 물리적 순환작용을 수행하게 됩니다. 물론 심혈관 질환, 혈압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내공욕은 피하거나 의료진과 상의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잦은 간식 섭취를 중단해서 인슐린 분비를 줄여야 합니다. 췌장의 지속적인 가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며 만성적인 부종, 쥐젖, 흑색 가시 세포증 같은 색소 침착의 원인이 되거든요. 하루 3끼 이외의 당분 섭취는 제한해서 인슐린 수치를 낮춰야만 과잉 수분과 나트륨도 배출할 수 있습니다. 피부는 따로 독립된 겉표면인 것이 아니라 난소와 부신, 췌장, 장과 근육으로 연결된 거대한 대사 네트워크의 최종 결과물인 셈입니다. 이제 표면의 현상을 덮는 것을 멈추고 보이지 않는 내분비 시스템을 재건하는 대사 설계를 지금 바로 시작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평생 건강을 위한 기능의학 파트너 하이맵 의원 원장 내분비 내과 전문의 이승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